안녕하세요, 카키마님입니다. 테슬라 RWD 모델 LFP 배터리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 충전할 때마다 뭐라고 막 뜹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100% 충전을 하세요, 이렇게 뜨죠. 근데 어떤 경우 보면 평소에는 충전 100% 하지 마세요, 평소엔 80%까지만 충전을 권장합니다, 뭐 이렇게 뜨잖아요. 아니 이거 어쩌라는 거야, 100% 하라는 거야, 80% 하라는 거야, 헷갈리죠. 요즘 들어서 전기차 시대라고 하는데 정작 전기차 배터리가 뭐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보 꾸준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급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 망가진다, 배터리가 열화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터리 충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내 차의 배터리가 뭐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권장 충전량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선 전기차 배터리를 보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리튬 배터리가 있고, LFP라고 말하는 인산철 리튬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내 차의 배터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의 차는 대부분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LFP와 NCM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나? 일단 NCM이라고 하는 배터리는 충전해보면 80%까지만 충전하세요, 이렇게 뜹니다. LFP는 100% 충전하세요, 이런 멘트가 떠요. 아시겠지만 NCM 배터리가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고성능입니다. 원래 LFP 배터리는 비교적 저렴한 배터리예요. 초기에는 나쁜 정말 싸구려 배터리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 애초에 NCM 배터리는 왜 비쌉니까? 재료가 비싸요.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서 코발트하고 니켈이 비싸요. 이게 땅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세계적으로 너무 귀하게 치는 겁니다. 이게 희귀하다 해서 히토류라고 부르는 물질이 NCM 배터리에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납도 히토류인데 히토류가 뭐 그렇게 귀한 거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납은 히토류라고는 하지만 재활용이 너무나 쉽고 재활용이 그냥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은 희귀한 정도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값을 놓고 봤을 때 납은 훨씬 저렴한 물질이고, NCM에 사용되는 코발트는 너무나 귀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히토류였는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 엄청 많이 사용되는 히토류다 보니까 어때요? 갈수록 부족해집니다. 이거 땅에서 채취해야 되는데 이거 채취하는 곳에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집중돼 있어. 특히 콩고가 80%가 묻혀 있는데 지금 콩고는 내전 중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정부가 주도해서 뭐 수출 사업으로 육성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 광물인데 콩고에 있는 이 광산을 중국이 다 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NCM이 많이 팔리면 중국은 원자재를 많이 팔아서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이라면, 우리나라는 코발트 수입하려면 중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NCM 배터리가 좋은 겁니까?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이 말씀 드리기 참 부담스러운데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NCM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 왔는데 여기 LFP 배터리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뭐 에코프로니 이런데 주주님들 오셔갖고 막 테러성 댓글 막 남겨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에코프로가 현대차와 손잡고 LFP 배터리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얘기해도 벌써 악플이 눈에 보이는 듯해. 근데 여러분들 워워입니다. 워워. 세상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둘 다 득세를 해. 그러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둘이 득세했는데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거, 누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NCM이 나쁘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NCM이 좋습니다. 밀도당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고급차에는 다들 NCM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NCM이 주로 사용되고, LFP 배터리를 쓰는 것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네이브, 그리고 토레스 EVX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델 3, 모델 Y도 롱레인지부터는 NCM 배터리를 써요. 보통 중국에서 나오는 자동차들도 좀 저렴한 모델은 LFP, 고급은 NCM,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NCM이 당연히 고급이죠. 그렇지만 LFP는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수명이 1.5배에서 2배가량 더 길어서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한 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차이는 뭡니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장 먼저 보이는 차이는 전압입니다. NCM 배터리 어떻게 됩니까? 충전량에 따라서 전압이 비례해서 대각선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죠. 3.5V에서 미세하지만 계속 올라가서 4V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LFP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전압이 처음 부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수평으로 갑니다. 다시 3.2V 정도에서 일정하게 쭉 유지되죠. 그러다가 끝에서 쭉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중간에 3.2V 정도에서 일정하게 쭉 유지되는 이 구간이 굉장히 길다. 배터리가 일정한 전압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기에서는 상당한 장점이에요. 이런 장비들,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에서 전압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건 너무 큰 이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배터리는 볼트가 변하지 않으니까 남은 배터리량이 어느 지점인지를 알 수가 없다 라는 뜻도 됩니다. 95% 충전했을 때나 75% 충전했을 때나 거의 전압이 같다. 그래서 NCM 배터리에 비해서 LFP 배터리는 남은 배터리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 끄트머리에 꺾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득 찼을 때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다 떨어졌을 때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득 찼거나 다 떨어지지 않은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배터리량이 나갔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있죠.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통에 물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수도꼭지 뚫었을 때 이 수도꼭지 끝에서 물이 나온 거의 양을 여기 계량기로 보면 아, 요만큼 나왔구만, 그럼 요만큼 남아있겠네 라고 대략 몇 %라고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BMS를 통해서 전기를 파악하는 거, 요거 상당히 정확한 편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계속 되다 보면 그 손실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대충 요 정도 나갔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줄어 있을 거고, 또 나갔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줄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예측치와 실제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한 번쯤 100%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전압 스파이크가 딱 튈 때 아, 여기가 100%구나 그러면 여기서 다시 리셋, 여기 100으로 치고 다시 여기 정도 줄었으면 몇 %라고 하자 라고 이 숫자를 리셋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라는 게 하나의 셀이 아니잖아요. 적게는 뭐 몇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셀이기 때문에 이 수천 개의 셀들이 다 상태가 달라서 그 중에 몇 개 셀들은 열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화돼서 배터리량이 실제보다 더 적게 방전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느 정도 충전하다 보면 지금 뭐 권장사항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100% 충전하라고 하는데, 근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100% 충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배터리는 대부분 NCM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100% 충전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 그럴까? 위험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그만. 그거 아니고요. 자, 100% 완전 충전을 하지 마라 이렇게 테슬라에서 나오는 거, 요거를 배터리가 위험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당연히 아니고요. 배터리를 완전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성능이 약간이나마 저하됩니다. 그래서 80%까지 충전했을 때 내구성,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10년 후에도 제 성능을 더 많이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80%까지만 충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15년까지는 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 별 문제 없을 겁니다. 1년에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15,000km 탄다고 하잖아요. 그럼 10년이면 15만 km 타네? 그런 경우는 뭐 배터리에 큰 문제 없겠지만 나는 한 30만 km 탄다 이런 분들은 배터리 관리를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다. 배터리 더 관리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는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100% 충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근데 NCM 배터리는 90% 상태로 10년을 타시고 싶으면 충전량을 조금만 더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장거리를 가실 거 아니라면 뭐하러 그렇게 100% 충전합니까? 라는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가 열화되는 이유, 특히 NCM 배터리가 열화되는 이유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열이 오르면 열화됩니다. 배터리는 열에 취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져서 냉각이 잘 되고요. 열이 올라가면 그만큼 출력을 줄이도록, 충전 속도도 줄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켈 함량이 높으면 쉽게 열화됩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얘기할 때 811이니 9반반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811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조성비를 말하는 건데 811의 8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1:1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9반반은 뭐냐면 90%, 5%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니켈 비중인데 니켈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고성능 배터리
배터리가 돼요. 비싼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구반반이 진짜 좋은 거네. 물론 좋은 점 많습니다.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답이면 다들 이것만 할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가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켈 함량이 높으면 그만큼 열화도가 빠릅니다. 특히 100% 충전했을 때 열화율이 함께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배터리가 초고성능 배터리, 하이퍼포먼스 배터리라면 100% 충전을 더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미드니켈이라는 것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622 이런 배터리는 구식 배터리라고 얘기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니켈 60% 정도의 배터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니켈 50% 배터리, 523 이런 배터리들도 많이 생기면서 내구성을 더 중시하는,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화재 가능성, 그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 게 요즘 최신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보, 폴스타 뭐 이런 차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니켈 함량이 60%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역시나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 할 것 없이 공통으로 어떻게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합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배터리 연구자 제프 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테슬라하고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킨 분으로 유명하죠. 리튬이온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 성능 향상을 연구하셨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터리를 0%, 100%, 요걸 100번 충방전을 하면 전체 배터리의 5%가 영구 손실됩니다. 그러니까 5% 열화돼서 95%의 용량만 남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20에서 80% 사이로 방전 충전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6배, 600번을 충전했을 때 그거보다 더 적은 열화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0으로 계속 충방전을 하게 된다면 한 400km 주행하는 전기차가 한 4만 km 타면 5% 손실이 생긴다는 건데, 그런데 20%에서 80% 충방전을 하게 되면 600번, 그러니까 14만 km를 넘게 타도 5% 이내의 열화율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5%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신경 쓰고 싶네요. 그죠? 제프 돈 교수가 말하기로 배터리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방법은 60%까지만 충전하고 40% 될 때까지만 쓰는 거라고 합니다. 비현실적이지만 이렇게까지 쓰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60에서 40만 왔다 갔다 한다면 무려 128만 킬로미터도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성이 없죠. 현실적으로는 20%에서 80% 이 정도로 충전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큰 자동차가 더 내구성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배터리 용량이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작은 차를 선택하게 되면 100%까지 충전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방전도 거의 한 5% 남았을 때까지 다 써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배터리가 큰 게 작은 것보다는 더 내구성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NCM이 아니에요. 나는 LFP니까 괜찮아요. 리튬 인산철은 100% 충전하라고 하던데요. 아주 튼튼하니까 괜찮다고 하던데요, 하시는 분들 많던데, 뭐 일단 맞습니다. 열화가 적다는 거는 분명해요. 구조적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과충전, 과방전을 해도 내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냥 든든한 배터리예요. 그래서 100% 충전을 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LFP 배터리도 반복적으로 완전 방전, 완전 충전을 하면 성능 저하 생길 수 있고요. 셀도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충전 상태에서 오래 놔두게 되면 내부에 유해한 화합물이 생기게 돼서 열화가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80%, 90%를 어지간하면 채우고 가끔가다 한 번씩 100%를 하는 게 좋고요. 완전 방전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LFP는 견디는 힘은 더 강하다고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NCM 배터리를 가진 자동차들에 비해서 배터리의 총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방전, 완전 충전을 하는 빈도가 더 높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그거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LFP 배터리가 더 빠르게 열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NCM이나 LFP나 지금 전기차 배터리 그거 무시무시하네, 몇 년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 교체하려면 수억 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열화가 있는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사실을 아시고 나면 다들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급속 충전은 그럼 안전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런 질문 나올 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완속 충전으로 막 8시간 걸려요, 10시간 걸려요, 이런 건데 그걸
뭘 30분 만에 충전을 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대충 알 것 같아. 입을 이렇게 이만큼 열었는데 입에다가 뭔가 이렇게 음식을 막 이렇게 숨겨 넣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럼 배터리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걸 어떻게 이러면서 받아먹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고속 충전하면 리튬 플레이팅이 일어난다며. 그러면 그 부분에 영구적인 손실이 일어난다며.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상상하기로는 확실히 급속 충전이 나쁠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 첫 번째, 급속 충전 그래프는 이런 식입니다.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히 여유 있을 때 요때 전기를 막 때려 넣습니다. 전기 볼트를 끝까지 하고 와트도 끝까지 해서 정말 최대한의 전기를 때려 넣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실제로 급속 충전되는 구간은 에게 요거밖에 안 되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그 이후로는 충전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충전량이 80%를 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 정도에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속도를 요 각도가 아니고 요 각도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충전 속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요 끄트머리 지점에서는 결국에는 완속 충전보다 더 느린 속도까지 아주 천천히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먹이다가 나중엔 한입 넣어보고 너 괜찮니? 너 괜찮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인을 계속하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속 충전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2차의 급속 충전은 10%에서 80%까지 30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넘어서는 그때부터는 충전기하고 얘하고 어떻게 대화하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급속 충전기 플러그를 빼고 완속 충전에 꽂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속 충전이 완속 충전에 비해서 비싸기도 비싸요.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기보다 오히려 느리게 충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80%엔 그냥 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 전기차 자체가 배터리를 아주 잘 관리합니다. 충전 속도도 조절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 잘 돌아갑니다. 배터리는 고열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워질 때까지 마구마구 충전을 하면 상당히 열화됩니다. 그렇게까지 냅두면 안 되죠. 그래서 자동차 입장에서는 급속 충전을 할 때 배터리 셀당 온도를 다 모니터링합니다. 요 셀은 좀 뜨겁네, 요 셀은 전기 주지 말아야지, 요 셀은 좀 시원하네, 요 셀에 전기 많이 줘야지 라면서 셀 관리를 다 하게 돼요. 셀마다 온도 센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전 속도를 관리하게 돼 있고요.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냉각 장치가 바로 작동되면서 셀들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셀을 식히는 이런 작동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항상 적정 온도에서 빠른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과연 그럴까? 잘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잘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실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10년 전 2015년에 있었던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뭘 테스트했느냐? 옛날 닛산 리프 EV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전기차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요거를 급속 충전기랑 완속 충전기에 꽂았을 때 이 수명이 얼마나 차이 나나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리프 EV를 보면 순행 시스템이 없어. 순행이 없고 배터리는 그냥 뭐 알아서 씻겠지. 아니 전기차 배터리에 무슨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라고 만들어졌던 차입니다. 배터리 뜨거워져도 그냥 두는 거고,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두는 거고, 그냥 공기로 식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시키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리프를 조사했어요. 대략 5만 마일 정도 주행한 차들을 조사했습니다. 레벨 2 충전, 우리가 말하는 완속 충전을 한 자동차, 이 완속 충전만 한 경우는 24.5% 정도의 수명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8만 킬로에 24.5% 수명이 줄었다니 그때 참 무지하게 후졌었네. 근데 그 기간에 급속 충전만 했더니 수명이 27% 줄었다. 큰 차이는 아니죠. 급속 충전을 대응하는 특별한 냉각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충전할 때 무슨 냉각수가 돌고 뭐 이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구형 차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명 감소 차이, 완속 충전하고 한 2.5% 차이. 이게 뭐 한 8만 킬로 타는 동안에 2.5% 차이, 이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차이인데 저라면 2.5% 차이 정도로 그렇게 걱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사한 업체가 또 있습니다. 리커런트 모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미국에 있는 12,500대의 테슬라를 가지고서 70% 이상 고속 충전을 한 차들, 그리고 30% 이내로 드물게 고속 충전을 한 차들, 이렇게 뽑아서 배터리 용량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테스트하기 전에는 대략 이런 그래프였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속 충전을 했으면 열화도 차이가 당연히 나고 최종적으로는 그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1일에서 3000일, 그러니까 8년 넘게 달렸을 때 테스트를 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감소되긴 합니다. 그런데 급속이나 완속이나 똑같이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급속 완속 차이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패스트 차징이 오렌지색이고요, 완속 차징을 한 사람이 파란색인데 이 둘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패스트 차징하는 경우에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나오죠. 요건 왜 그런가? 상대적으로 표본이 적대요. 완속은 13000대 정도 되는데 급속만 한 사람은 344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집에서 완속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어쨌든 완속과 급속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더라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지오탭입니다. 지오탭이라는 회사 아시겠지만 화물차 추적하고 관리하는 텔레매틱스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기아하고 MOU 맺었죠. 그래서 포티투닷하고 협업해서 기아 PBV의 소프트웨어 함께 만들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원래부터 이런 자동차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전기 화물차들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대를 뽑아서 분석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요즘 전기차 배터리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2019년에 EV 분석했을 때는 연평균 2.3%씩 성능이 하락하더라 라는 건데요. 2024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5년 후에 전기차 배터리 열화도를 분석했더니 연간 1.8% 정도 수명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화물차이기 때문에 봉고 EV, 포터 EV 이런 정도의 이런 화물차들을 위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험로에 다니고 떼약볕에 서 있고 하루 종일 밖에 있고 이런 차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0년을 놓고 봤을 때 분석 결과는 10년 정도 운행했을 때 주행거리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5년 정도 탔을 때 대략 20% 정도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20% 정도 하락하면 차를 못 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드라마틱하게 차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 성능이 저하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60kWh 배터리가 10%의 성능을 잃었다. 그럼 뭐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고 애초에 54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던 차랑 똑같은 상태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오탭은 지금 화물차 위주니까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너무 뜨거운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뜨거운 온도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서 성능이 10%나 더 떨어지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온도에서 급속 충전까지 하면 그때는 성능이 더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환경에서 충전할 거면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론 짓자면 급속 충전 자체가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배터리는 온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여름에 가급적이면 야외 주차보다는 지하 주차를 하는 게 좋고요. 급속 충전보다는 가급적 완속 충전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긴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바심에 여러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전기차 배터리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규칙 3가지. 첫 번째, 고온 환경에서 배터리를 100% 충전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 장기간 보관할 거라면 최소한의 배터리 한 30% 정도 충전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온 환경이면 상관없습니다. 저온 환경엔 반응성도 낮으니까 70% 이상 충전 상태를 유지해도 아무 문제 없다. 저온 상태라고 해서 무슨 겨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고온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25도 이하 이렇다면은 아무 상관없이 한 70% 이상 채워놔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규칙 2번째, 배터리가 완전 소모될 때까지 충전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depth of discharge라고 하는데 얼만큼 방전할 거냐. 자동차 배터리는 한 30-40% 정도 방전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게 배터리를 완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아, 내일 충전하지 뭐 어차피 그냥 놔둬도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면 즉시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최소 40% 이상은 만들어 놓고 보관하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일상적인 충전을 할 때는 80%로 제한하는 게 좋고요. 장거리 여행을 하겠다, 정말 나는 100% 써야 되겠다 라는 경우에만 100%를 충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100% 충전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전기차를 오래 쓰기 위해선 낮은 상태로 자주 충전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배터리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돼? 아우, 전기차 귀찮아서 못 사겠네 라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됩니다. 여러분들은 엔진을 사용할 때 엔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시잖아요. 실제로 관리를 더하면 더 오래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뭐 10년 타는데 문제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이런 식으로 규칙대로 정말 잘 관리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수십만 킬로, 뭐 100만 킬로까지도 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정말 잘못된 관리를 하고 정말 뜨거운 데에서 막 방치하고 배터리 항상 100% 채우고 이렇게 하더라도 배터리 20% 이상 열화되는 건 보통 10년 이상 15년에서 20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명보다 배터리를 먼저 교체해야 되는 상황, 이런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배터리 교체하는 차들도 많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어. 리프는 그랬습니다. 교체를 했어야 됐어.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제조사들이 그런 열화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그리고 최신 배터리들의 화학 성능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을 종식시키고자 제조사들은 배터리 보증 기간을 엄청나게 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보증을 5년 10만 킬로까지 해주죠. 5년 10만 킬로면 6년째 되면 그때부터 엔진 고장나면 수백만원, 1000만원까지도 나오는 엔진, 그거 내 돈 내고 교체해야 됩니다. 배터리는 그거보다 보증기간이 훨씬 길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10년에 16만 킬로를 보증해줍니다. 일부 차종은 평생 보증을 해줘요. BMW, 폭스바겐, 테슬라, 수입차 회사들은 대부분 8년 16만 킬로를 해줍니다. KGM은 얼마나 해주나? KGM은 10년 100만 킬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기차 회사들 배터리에 대해서 8년 넘는 보증을 해줍니다. 그게 만약에 정말 보증기간 내에 고장날 확률이 있다면 그만큼 보증 안 해줬겠죠. 잘못하면 회사 망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조사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조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해본 결과 8년까지는 정말 문제가 없구나, 10년 돼도 별 문제 생기지 않는구나 라는 걸 경험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터리를 대충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배터리가 8만 킬로 이내에서 고장이 나면 그것도 새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뭐 어렵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결론은 이겁니다. 편하게 이용하시면 된다. 네, 지금까지 저도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터리 안 좋은 집만 골라서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 방전, 완전 충전입니다.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죠? 셀 밸런싱 한다고 생각해요. 셀을 더 밸런싱 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을 하게 되면 사이클이 더 적게 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거 아니에요. 배터리 중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최대한.